본교 신문방송국의 김인식 주간 교수님께서 오늘 이 기념식까지의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김인석 교수께서는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재직하면서 올해부터는 이 숭실대 신문방송국 주간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창간 9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숭실대 신문 숭대시보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대시보는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도 새학기 개학과 더불어 창간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는 조선동아일보보다 1년 앞선 일이고 1935년 발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 연세춘추나 광복 후 창간을 하기 시작한 다른 대학 신문보다도 앞선 신문입니다. 이 창간 이듬해인 1920년 박형용 초대 편집국장이 전도대 활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징역형으로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우호익 2대 편집국장이 평양경찰서에 불려가 고난을 겪는 등 창간 초기부터 숭대시보는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제의 전문학교 강등조초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숭실 잡지, 숭전 타임즈 등으로 제호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1938년 숭실대학이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하는 종교적 순교로 숭대시보도 부철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숭대시보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앞장서 주도한 유일한 대학신문입니다. 광복 후 민족분단과 6.25 전쟁을 겪은 뒤 1954년 학교가 서울에 재건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숭대시보도 2년 후 1956년 개교 기념일에 속간되었습니다. 속간 초대 편집국장이신 이중 전 총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창간이 아니라 이미 있던 역사를 다시 잇는다는 의미에서 속간호를 발간한다고 하셨습니다. 본교 캠퍼스에는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 백마상이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백마의 허리 부분이 공백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폐교와 광복 후 학교 재건 사이에 잃어버린 역사 16년을 상징하는 표상물입니다. 숭대시보의 속간은 끊어진 공백 역사를 정신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집니다. 1970년대, 80년대 암울한 시기 숭대시보는 젊은 패기로 민족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였습니다. 불의에 맞서 항거하는 동안에 신문 배포 금지, 편집국장 수배 등 온갖 시련 속에서도 의연히 대학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당시 이른바 대학신문 5대 강성지에 손꼽히기도 하였습니다. 숭대시보는 오랜 역사만을 자랑하는 신문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전통과 위협을 이룩한 대학신문 이상의 신문이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창간 90년을 맞아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역사를 새롭게 전망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상하게 되는 조만식 숭실 언론인상 제정과 관련하여 경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실 동문 조만식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언론 중흥에도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1932년 조선일보의 사장을 맡으면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신문사를 재건시켰습니다. 이에 조만식 선생의 언론인으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숭실 출신 언론인의 활약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상자로 본교 사학과 출신인 이덕일 한가람 역사연구소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전 주간 교수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이덕일 소장을 첫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문 기자는 아니지만 신문 지면을 통하여 활발하게 기고하면서 한국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모교의 위상을 높인 그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수상자를 비롯하여 숭실 출신 언론인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대학으로서의 숭실의 위상을 더욱 빛내주실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숭대 15 90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역사적 증거를 찾아 창간호와 속간호의 정신을 중흥시킨 박창호 직전 주간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주간 교수님들, 좋은 신문 만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신문사 역대 전문위원 여러분, 각자의 시대에서 최선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 편집국장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영광스러운 창간 90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놓으신 숭대 15의 위협과 전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과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방송국 김인섭 주간 교수님께서 오늘 이 기념식까지의 경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잠시 후 기록 영상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근 총장님께서 또 인사말을 준비하셨죠. 네. 김대근 총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인사말을 해주신 김대근 총장께서는 올해 제12대 숭실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25년간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학교에 헌신을 해오셨고요. 또 총장 취임 직전까지 부총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숭대 15 창간 90주년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나누고자 합니다. 숭실재단 법인 박준손 이사장님, 전국대학신문주간 교수협의회 한광수 회장님, 그리고 이중 전 총장님, 이덕실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내의 내빈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0년 전 숭대 15는 우리 국민이 정신적 버팀목이었으며 숭실이 영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독립의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맛보았던 1919년 일제의 탄압 속에서 숭실대학은 숭대 15를 창간했습니다. 들을 수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어둠이 드리워진 시기에 숭대 15 창간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숭대 15는 현존하는 신문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민주화운동 시기에 올곧은 언론 정신으로 민족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의 신문은 한국 근대 민족사를 함께 하여온 역사적 기록이자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서 지나온 자취를 되새겨보고 또다시 펼쳐갈 새 역사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역사가 축적한 힘을 되살리고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힘찬 출발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조만식 언론인상 시상이 곧 다음 순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숭실 동문인 조만식 선생님은 언론인으로서도 이 나라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숭대 15 창간 90주년을 맞아서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숭대 15가 이룩해온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신문의 역사를 앞장서서 써나가고 있는 숭대 15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근 총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대시보 90년 역사의 기록 영상이 이 7분여의 화면 속에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공들여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김인석 교수께서도 간단하게 저희 그 숭대시보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919년 4월 창간이 돼서 1938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폐간이 되기까지 그 일제 강점기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도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 또 1956년에 숭대시보가 속간이 돼서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대학 언론으로서 남다른 역할을 했던 점,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생생한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세기) 말 조선의 운명은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땅의 민중은 진정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국세가 기울었다고 평론하는 자가 있으나 교육 하나만 흥왕하게 되면 국맥을 되찾을 것이며 땅에 떨어진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고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불씨는 마른 광야를 사르듯 빠르게 번져나갔다. 당시 구국 차원에서 전개된 설립 붐에 따라 세워진 사립학교 수는 무려 4,000여 개. 한국 최초의 4년제 근대대학. 숭실 112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당시 서북지방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보다 기독교 신앙과 신교육열이 강했다. 설립 당시 평양 주민들은 수천 원에 달하는 거대한 모금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이 처음 문을 열고 신입생을 받아들이던 날, 500년 됐다는 서양의 대학이 부럽지 않았다. 교육열이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 무지를 일깨우고 국권을 되찾는 사명 대신 일부 학생들은 일제 통치기관의 관료인 고등문관과 순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몰입했다. 누구 탓을 하기도 어려운 식민지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숭실은 달랐다. 애초부터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이 결합한 학교답게 숭실 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것은 각종 항일 민족운동의 기록들 뿐이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 수업을 전폐했고 일부 학생들은 서울의 집결에 취소투쟁을 벌였다. 29년 광주 학생 사건의 여파로 벌어진 평양 학생 만세 사건의 주인공도 역시 숭실 학생들이었다. 숭실대학과 일제의 정면 충돌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에 대한 기록, 바로 숭대시보의 흔적이다. 박형령이 전도대 활동으로 구속된 것은 1920년의 일이다. 박형령은 숭대시보의 창간 당시 편집장이며 우호익은 2대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으니 숭대시보의 출발은 바로 그 전해인 1919년이란 얘기다. 이는 조선, 동아, 시대일보 등 민족 언론사가 등장하기 전의 일로 당시의 억압적인 상황으로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지만 당시의 숭대시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민족혼을 일깨우고 행간의 독립투쟁을 독려하는 사건 보도는 조선 민중의 독립의지를 자극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 아닌가. 아마도 숭대시보는 숭실대학뿐만 아니라 평양, 아니 전국의 지식인과 독립을 갈망하는 민족들에게 돌려지며 읽혔을 것이다. 희망은 항상 그렇게 전파되듯이. 숭대시보는 1924년 숭실잡지로, 1925년엔 숭전타임즈로 이름을 바꿔가며 민족의 눈과 귀 역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1938년 숭전타임즈는 폐교 조치와 함께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막을 닫는다. 숭실대학이 일제 신사참배 강요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1945년 해방을 맞아 평양의 숭실대학을 재건하려던 노력은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수포로 돌아가고, 남쪽으로 내려온 졸업생들은 영락교회 부속 건물을 임시교사로 삼아 끊어진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 1954년의 일이다. 개교 59년이 되는 1956년, 숭대시보는 대학의 부활과 함께 속간된다. 속간 제1호는 진리탐구의 필봉이라는 제하에 문교부 장관 등 여러 사람들의 격려사를 전면에 실었다. 57년, 대학은 현재 상도동 캠퍼스로 이전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서울 숭실의 역사가 펼쳐진다. 1971년, 숭실대학은 대전대학교와 통합해 숭전대학교가 됐고, 15회 제호도 숭전대학 신문으로 바뀌지만 86년 대전 캠퍼스와 분리되면서 숭실대학 신문으로 발행된다. 암흑의 80년대, 숭실대학 신문은 반민주적인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기성 언론조차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시절, 숭실대학 신문은 진실과 눈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지면에 실었다. 총칼보다 무서웠던 건 오히려 학우들과 시민들의 눈길이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라. 숭실은 그 원칙을 편집의 최고 가치로 삼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달려왔다. 2007년, 숭실대학 신문은 최초의 제호였던 숭대시보로 제 이름을 되찾는다. 그리고 이제 창간 90주년이란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인 힘을 갖다 결집시키고 밖으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밖에 신문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다른 신문과의 경쟁이고 하니까 내 경쟁에 이기겠다 하는 어떤 그런 속마음, 겉으로는 안 나타내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더라도 안으로는 어떤 이런 게 뜨거운 게 있어야 된다니까.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런 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이분 안 나오는데 제일 앞선 신문을 내고 싶어. 대학 신문 중에 제일 앞선 신문을 그때 만들었으면 싶어. 내일은 미스터리지만 어제 히스토리를 갖다 잘 포도를 해가지고 엮어나가면 성공한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숭실대학의 역사가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라면, 숭대시보의 역사는 한국 대학신문의 역사였다. 진리와 봉사라는 건학 개념으로 미래지향의 선진대학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숭대시보는 환히 밝히며 함께 달려갈 것이다. 90년 전 첫 출발이 그러했듯이 돌아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웠다는 회고와 함께 다음 세대에게 이 기록과 전통을 넘긴다. 강물은 잠시 멈추거나 꺾이기는 해도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네, 아주 멋진 숭대시보 90년 역사의 기록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90년 전부터 해서 후반부에는 저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업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숭대시보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물론 기록 영상과 많은 부분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이 회고사는 속간 초대 편집국장이신 조금 전 영상물의 인터뷰 카트에서도 보신 이중 전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회고사를 하시는 이중 전 총장께서는 1954년 숭실대가 서울에 재건이 된 그 다음 해죠. 1956년 개교기념일인 10월 10일에 숭대시보를 속간하셨고요. 제10대 숭실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어제 일도 오늘 일도 가물가물한 사람에게 53년 전에 일을 회고하니까 좀 잔인한 주문 같습니다. 이 존경하는 박종순 이사장님, 김대건 총장님, 내빈,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 또 숭대시보 90년에 애를 써준 우리 젊은 기자 동문들, 저는 이 소설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복고일 씨가 쓴 비명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대체역서라고 그러나 그런 소설인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도에서 이등방문을 쏘았는데 실패했다. 2차 대전도 일본이 이겼다. 그리고 한 50년이 흘렀다. 그러면 우리 역사는 어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일본말 쓰고 일본 성을 가지고 일본 이름 가지고 일본 옷 입고, 한국이라는 건 아마, 조선이라는 건 아마 거의 없어진 상태일 겁니다. 그런 어느 날 39살 먹은 무역회사의 과장이라는 일본의 이름 히데오라는 사람이 우연히 조선 시가선이라는 책을 하나 발견하고, 조선말이 참 아름답구나 해가지고 그걸 하나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을 찾고 이런 거 하나 가상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볼 때마다 우리 숭실대학을 생각합니다. 1897년에 세워진 우리 모교가 1938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서울에서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졸업생들은 다른 대학 졸업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숭실대학의 역사 실체, 그 가치, 그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볼수록 아득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상하는 우리 이들기 동무께서는 역사 칼을 많이 쓰는데 아마 최근에 아마 숭실대학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칼럼을 썼으리라 내가 짐작을 해봅니다. 내가 평양을 한번 갔더니 거기 배지를 단 안내원들도 숭실이라는 이름은 알더라. 왜냐? 지금 위원장 하는 지도자의 할아버지가 김영직 씨가 숭실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의 역사는 가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나온 학교는 다들 압니다. 단칸모들 다 압니다. 그리고 또 북한 역사박물관에 가면 옛날 동아일보 김영직 씨와 한 해 후배인 저희 재건된 숭실대학의 초대 이사장이신 배민수 목사님, 그분들이 함께 이 재판을 받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 우리 이덕일 동물이 봤다 하면, 와, 보고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도대체 숭실이라는 이름이 없더라 이거죠. 어디 가도 없더라 이거지. 숭실이라는 게 북한에는 있는데 왜 이 서울에는 없는가 해서 아마 동아일보, 조선일보 옛날 잡지 다 뒤져볼 겁니다. 보니까 옛날에 용희 황제 때,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 용희 황제 때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첫 번째 정규대학으로 만든 대학이 숭실대학이구나. 그 숭실대학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 연희대학하고 같이 축구를 갖다가 했고, 일본 가서 전일본 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알고 보니까 조마칭 선생, 안희택 선생, 그 다음에 또 현재명 선생, 김동진 선생, 조금 나오는 방질 목사님, 향진진 목사님, 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숭실의 맥을 오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숭실이 없어졌느냐? 이런 아마 한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 되시는 방질 목사님이나 가고파를 찾고 가신 김동진 선생을 찾아서 옛날에 한번 회고해 보시오 할 때 지금 그분들이 뭘 회복하겠습니까?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가슴속에 숭실 묻어두고 매년 그리워하는데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들기 동문 아마 역사 칼럼에 아마 쓸 겁니다. 우리 숭실대학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재건됐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순교한 것은 하나의 비극으로 장식될 수 있지만은 부활이야말로 구원인 것입니다. 저희 숭실대학의 복원은
신앙적으로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창출한 것이지만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잃어버린 숭실의 역사, 현실적으로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는 숭실의 실체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수도인 대한민국에서 재건되었고 복원되어서 성계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학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숭실대학이 가졌던 그 본래의 자기만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결코 단절돼서는 안 되는데 다행히도 1954년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1956년에 새로 만들어진 숭대시보도 바로 그런 맥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학생신부로 있으면서 오익 부학장님, 장님 찾아가면서 졸랐습니다. 우리도 이 신문 하나 만듭시다. 학보도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그럼 이군 자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름을 뭘 하느냐 가지고 참 고심을 했습니다. 연세촌추처럼 숭실촌추로 할까? 고대신보처럼 숭실신보로 할까? 또 숭실학보로 숭실대학신문을 할까? 하다가 이거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역사인데 그 당시 새로 나온 대학인데 당장 뭐가 있습니까? 족보고 역사입니다. 족보를 찾자. 그래가지고 오이 장님께 또 묻고 물어서 저 1919년에 창간한 숭대시보라는 신문이 보석이 있다, 보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환희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숭대시보 하면 조금 요즘 분위기를 보면 좀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건 언제 나오지? 주보도 아니고 월보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조금. 그러나 그런 뜻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글자가 문제가 아니고 숭대시보를 역사적으로 발견했다, 발굴했다. 이것을 복원시켜서 다시 성계하고 발전시킨다는 그 환희와 열정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대시보라는 제호를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90년 축하 기념회까지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연명과학기술대학 총장하는 김진경 선생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서 했는데 이번에 한번 만났더니 김정 총장은 요즘 평양 과기대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응? 너 둘이서 했으니까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도 하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하여간 거의 둘이서 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때 저는 조금 이 잔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편집국장을 누가 해야 돼? 이걸 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편집국장하고 너는 주필을 해라. 학생이 무슨 주필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필을 해라 해가지고 김정경 총장은 주필을 하고 제가 편집국장 해가지고 그 덕에 제가 초대 편집국장 속한 그런 영광을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 제가 그해 7월 달에 자리를 그만두게 되니까 2대 편집국장으로 이제 김정일 총장이 된 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그 근원을 생각해보라. 그때 생각하면 참 기막히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혁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학생 신문 지도가 방순원 교수였습니다. 법학과 교수인데 나중에 대법관 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신문 지도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들 신문을 구체적으로 편집하고 소위 레이아웃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들은 다 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는 분을 그때 모셨습니다. 그때 한참 경향신문에 박대성 장로의 시온성의 그 비리와 그 허구를 아주 발굴해서 취재해서 책도 내고 해서 그때 소위 낙양에 성과를 올리던 김경래 기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한국 기독교 백년 사업에 조관하고 계시는 김경래 장로님, 우리 교계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 김경래 장로님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신문 만드는데 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끌어달라.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신문 나올 때마다 와서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 지금부터 없습니다. 최근에 한번 만나 뵙고
오늘 바쁘시지만은 꼭 좀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김경 장로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장로님. 예. 자, 이제 제 개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숭대신문이라는 그런 일종의 개척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 가만히 보니까 저널리즘과 연결되는 일생을 살아왔고, 오늘날도 제가 그런 책을 내고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간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그때도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해도 그냥 여행을 하지 않고, 역사 기행을 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역사를 좀 했습니다. 공산당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만들었나,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나, 어떻게 중국을 이끌고 나가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그걸 홍색 여행이랍니다. 홍색 여행은 일종의 이념을 이야기하죠. 그 홍색 여행을 갖다가 다닌 덕분에 제가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는 책을 썼고, 그 책은 몇 해 전에 북경의 인민출판사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수신문이 연재했던 이중의 중국 산책해가지고 오늘의 중국에서 올제의 한국을 본다. 올제라는 것은 내일이란 원래 우리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불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다 53년 전 숭대 시보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와 인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숭대시보의 역사를 간략하게 회고해 주신 석관 이후 초대 편집국장님이신 또 전 총장님이시기도 한 이중 전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초대 편집국장을 잔머리로 따내셨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역사라는 게 네. 크게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생활,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이 결국 역사를 만든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는 이중 전 총장께서는 이 숭대 15를 복관하시고 또 10대 총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감회가 새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축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모든 기념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다소 지루해하시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기념사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은 100분의 축사를 들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분은 안 나오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두 분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재단법인 숭실대 이사장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박종순 이사장께서는 현재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요. 국민일보 이사장 등 교계 지도자로 널리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2년 전에 우리 한국에 숭실대학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숭대시보를 90년 동안 꼿꼿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숭실대학 자랑이 참 많습니다. 수천 가지입니다만은 최초의 민족 사학이라는 점, 또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라는 점 자랑입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온 대학이라는 점도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신앙대학, 또 애국대학이라는 점도 자랑입니다. 또 타협할 줄 모르는 올곡 든 대나무 같은 그 기상, 기백, 이것들이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숭대시보가 90년을 맞게 됐다고 하는 큰 자랑입니다. 동아조선보다 더 앞에서 생긴 신문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모든 점을 축하를 드립니다. 말이 그렇지 대학이 90년을 그 나이테를 그려 나온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대학 신문이 숭대시보가 90년을 맥을 이어놨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성사회를 활자로 설득하는 탁월한 그 접근법, 민족을 계몽했고 애국운동을 주도했던 그 탁월한 접근법,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수상하시는 이덕일 선생님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 숭대시보 스태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서서 저들은 죄송합니다. 짧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재단법인 숭실대 이사장이신 박종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고요. 또 한 번의 축사 듣겠습니다. 전국대학 신문주간 교수협회의 회장님이십니다. 한광수 교수님 축사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한광수 전국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 회장께서는 현재 청주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각 대학의 주간 교수님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숭대 15 창간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0년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런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대근 총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전국 대학신문 관계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서 충대 15 역사 기록 영상, 그리고 이중 속간 초대 편집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숭대 15가 걸어온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가져왔던 것은 숭대 15가 항상 우리 민족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있었던 그 요구에 응해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그리고 해방 후 부조리와 독재에 투쟁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시대 요구와 같이 왔던 숭대 역사가 현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전개돼 갈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한 현 시대의 요구는 선진문화 창달이 아닌가,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선진문화 창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문화라는 건 외국으로부터, 해외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전국 대학 주간 교수 모임에서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 선봉장을 우리 대학 언론사에서 그 일조를 하지 않으면, 일조를 좀 할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 젊은이의 80% 이상이 대학서에 들어갑니다. 대학 문화의 때로는 선도, 때로는 파수꾼 역할을 언론사가 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대한민국 젊은이의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또 10년, 20년 시간과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걸어온 역사와 전통 소중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기백으로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숭대 15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우리 민족이 필요한 그 시대 요구에 응해왔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진 문화 창달이 우리 민족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라고 한다면은 충대 15가 선봉장이 돼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숭대시보의 지속적인 발전과 또 앞서 말한 숭대시보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대학 신문주간 교수협회 회장이신 한광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격려사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이제 말씀 듣는 거는 이분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요. 예. 이덕실 숭실대학교 총동문회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현재 숭실대 총동문회는 약 6만 명의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올해 10월 10일 개교 기념일이죠. 이날은 총동문 모교 방문의 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게 좋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숭실시보 창간 9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창간 90주년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숭실대학은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고 크리스찬 리더를 배출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 숭실시보가 90년 전에 창간된 것은 매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숭실시보는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신문으로서 1919년 일제강점기인 암울한 시대에 창간되어 대학신문 이상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선배들의 선구적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언론 매체와는 달리 역사 속에서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온 숭실의 자산입니다. 또한 숭실시보는 숭실인들에게 숭실의 정신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며 오늘에는 우리 6만여 동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숭실시보는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신문으로서 대학을 선도하고 대학에 희망을 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대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장 동력으로서 아이디어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숭대시보를 이끌어주신 숭실인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장님이신 이덕실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 듣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씀을 또 듣는데 근데 사실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오셔서 저희들이 선별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축하 영상 메시지 준비되어 있죠? 네. 각계의 지도자급 인사들께서 저희 숭대시보 창간 9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숭실대학교의 신문 숭대신보가 창간 90주년을 맞았다 하니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숭실인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숭실대학은 이 땅에 수많은 대학 가운데서도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영예로운 전통을 이어온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실대학은 일제가 강점하고 있는 민족의 암흑기에 신앙의 힘으로 민족의 정기를 올바로 세우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숭실대학신문은 이 같은 학교의 사명을 어른을 통해 강력하게 투쟁하여 일본 경찰을 괴롭힌 신문으로도 유명합니다. 1938년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학교가 자진 폐교되는 역사적 아픔 앞에서 의연히 결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시하는 아름다운 전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와 더불어 민족적, 역사적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숭대 15의 신앙과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광복 후에도 민족과 사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공의의 정신으로 제시하면서 앞장서온 위협도 아울러 경하에 맞지 않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변동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올곧은 민족 정신을 함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하며 학교와 신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개화와 계몽에 앞장서며 한국 최초의 대학신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한 언론입니다. 이후 신사참배 거부로 폐간되었다가 학교 재건 이후 복관을 하는 등 영욕의 세월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의 힘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숭대 15가 대학신문이면서도 한국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시야를 갖고 상아탑을 넘어 한국 사회에 좌표를 제시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지성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숭대 15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역사적인 사실이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간이 90년 됐다는 그런 자긍심보다는 앞으로 90년은 어떻게 꾸며나갈 거냐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관심을 갖고 그걸 추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비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 가는 길에 교훈이 될 뿐이에요. 그런 점을 더 잘해서 앞으로 9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후배가 더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숭대 15의 창간 90주년을 축하합니다. 숭실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90년을 이어온 젊은 언론의 산실이기도 하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90년의 세월 속에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기록해온 젊은 폐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에 그런 소중한 역사를 가진 대학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흔히 언론은 거울과 횃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숭대 15가 지난 90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구석구석 비추는 거울이 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횃불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숭실의 역사를 담고 왔었던 숭대 15의 창간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숭실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와 함께 왔고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기 위하여 희망의 횃불이 되었던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동시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숭대 15까지 폐간되었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느새 90주년이라는 거의 1세기 동안을 유지해왔던 멋진 숭대 15의 창간 90주년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창간 90주년을 통해서 숭대 15가 다시 한번 역사에 아름다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더욱더 명민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가치를 잘 추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을 남길 수 있는 숭대 15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90주년 맞이하는 숭대 15가
민족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적인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숭대15 화이팅! 참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군요. 네. 강신원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장님, 김휴섭 한국기독공부사장님, 이인원 전국대학 신문회장님, 또 오세현 서울특별시장님, 또 황영택 목사님까지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각계 예, 인사들께서 보내오신 이 격려 축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숭대15는 대학 신문이지만 단순한 대학 신문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꿋꿋하게 견제해온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많은 분들의 영상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이 기념식에서 가장 뜻깊은 그런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숭실대 동문이신 조만식 선생님 이름으로 언론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숭대15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조만식 숭실 언론인상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첫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숭실 출신으로서 언론계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그런 상으로 제정됐습니다. 네, 조만식 선생께서는 1932년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경연난에 빠졌던 조선일보를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족 언론을 중흥시킨 그 주인공이신데요. 바로 그 업적을 기리고 또 숭대15 창간 90주년을 기념해서 이 조만식 숭실 언론인상이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 연예의 첫 수상자가 배출이 됐는데요. 바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일 수상자께서는 1961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하셨고요.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숭실대 강사와 동국대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주요 언론 경력은 식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상은 숭실대 김대근 총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만식 숭실 언론인상 수상자 이덕일. 귀하는 숭실이 배출한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언론계에 뚜렷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교 숭실대학교의 전통과 위상을 더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숭대15 창간 90주년을 맞아 귀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교 선보의 언론인 조만식 선생의 이름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09년 4월 29일 숭실대학교 총장 김대근 대독해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이 아주 예쁘네요. 네. 저 시상 장면 잘 찍혔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요. 예, 잘 찍힌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수상 소감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꽃다발을 좀 받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초로 언론에 글을 쓴 신문이 바로 숭대15입니다. 당시는 뭐 숭대15가 아니라 숭전대학교 신문이었죠. 그때 아마 85년도에 문학인과 문학인의 사회적 실천에 관련해서 썼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86년도에 신동엽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원고료가 제가 언론사로부터 받은 최초의 원고료이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조만식 선생님의 이름을 단 뭐 상을 수상하겠다라는 만용을 부릴 수 있었던 데는 제 이제 가정사도 이제 한몫을 합니다. 저희는 양천에 월남하신 분들인데 다 이제 기독교 때문에 월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저희가 가정예배를 봤는데 그 가정예배 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조만식 선생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조만식 선생님이 옥중에 잡혀가셨을 때 지금 찬송가 아마 383장일 텐데 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는 그런 찬송가를 그 교인들이 그 감옥 밖에서 이제 불러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어린 시절에 들은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때 저는 조만식 선생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조만식이란 이름 석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란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 뭐 2가지 정도로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일생을 보면은 일생에 일관되어 있는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자기 정체성은 조만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평안도라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평안도라는 지역은 조선조 500년 사상 기피 지역이었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어서 과거에 급제해도 중앙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중앙에서 소외된 반면에 당시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던 온갖 낡은 봉건적인 유죄들, 반상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이라든지 노동을 홀대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통에서는 또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을 가지신 분이었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숭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로소 기독교의 정수를 맛보시게 되는데 그때 맛본 기독교 정신이란 것은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그런 식민지 상황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바로 숭실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고 숭실이란 창 그리고 기독교란 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천에 옮기시게 된 것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당시 메이지 대학에 유학하셨던 때와 조선일보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때를 제외하고는 평안도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만식 선생님의 평안도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역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일본 유학 시절에 지인들에게 인천 김성수 선생에게 우리 절대 귀국해서 운동할 때 고향을 묻지 말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조만식 선생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당시 지역적으로는 소외받았지만 곧 그 소외받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 민족의 미래의 길이다라는 생각에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분이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마산분입니다. 이 경남 마산분인 당신의 제자를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분도 조만식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이 청빙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평양의 기독교계의 중심이 되시고 또 조만식 선생님은 당시 평양 민족운동계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당시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 조만식 선생님은 한국인으로 살다가 한국인으로 죽자라고 끝까지 거부를 하셨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한 번 죽음을 각오하자라는 설교를 하시고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두 분이 가지신 이러한 그 기독교와 숭실이라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조만식 선생님의 진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조만식 선생님이 평생을 일관하셨던 것은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당 선생님은 일본 유학 시절에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 일본 조선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분열돼서는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식민지 백성들이 일본에 와서 다른 교회를 서로 다녀셔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한 그런 일본 조선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바로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 지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의 이러한 통합의 정신을 거르셨기 때문에 해방 직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좌우파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좌우 모두의 존경을 받아서 건국준비위원회 평남위원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난 다음에도 그 평안도 이제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추구하셨던 통합의 정신은 당시 세계사적인 냉전 체제 속에서 더 이상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과제였고 그런 속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그 자신의 신조를 꺾지 않으시고 이제 비극의 길로 접어드셨던 것입니다. 제가 감히 조만식 선생님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숭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지고 살려고 최소한 노력했다라는 부분만큼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서울대 출신 부부의 집에 갔더니 그 서울대학교 신문 모음철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신문의 이름이 대학신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학신문이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나? 왜 서울대학교 신문이라고 써야 될 거를 대학신문이라고 이름 짓느냐?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부부가 그런 문제 제기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단행해서 폐교가 당한 숭실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란 학교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분히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 체제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경성제도의 많은 부분을 계승한 대학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정도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많은 강연을 나갑니다. 강연을 나갈 때마다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권력 집단도 있고 여러 지역, 여러 곳에 강연을 나가는데 그 강연의 프로필은 항상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로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서울대학교라거나 우리 사회에 당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고서도 현재 사립의 메이저 대학으로 남아있는 그런 대학 출신이라면 저는 절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숭실이란 이름을 반드시 밝히는 것은 제가 현 한국 사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성장의 물적 기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여러 신문에 몇 기고를 하는데 굳이 서로 성향이 다른 언론의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저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조만식 선생님의 이름을 단 상을 수상하겠다라는 만용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의 호를 지어주신 분이 이제 천고라고 지어주셨는데 사마천의 천자와 한서를 쓴 반고의 고자를 딴 겁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큰 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큰 호를 받으면 앞으로 제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했을 때 사마천과 반고를 지향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 지향은 곧 노력을 뜻하는 것이니까 우리 숭실 출신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성실한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망식 선생님 같은 삶을 제가 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이제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숭실대학 신문이 우리 숭실대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현재의 도덕성의 정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리고 현재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저는 숭실대학교의 위상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숭실대학교 신문이 그 한국대학 신문에서 갖고 있는 위상도 월등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숭대 15 90주년,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만든 조만식 숭신 언론인상의 첫 번째 수상자십니다. 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덕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숭실대 사학과 주로 이거 강조하라고 네. 하셨는데, 네. 사실 저보다 그 학교 들어오신 지는 2년 정도 늦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요, 저는 뭐 핑계지만 과거지향적이기보단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겠다 해서 제 과거의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이 유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반성이 갑자기 드는데 오늘 이덕일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이제 다시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듯이 자랑스러운 부분들을 제대로 자랑하고 다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덕일 수상자께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하의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또 이 전체 숭대 15 창간 9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숭실대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이죠. 만돌린 네.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 만돌린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죠. 아직까지 네. 현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유일의 만돌린 오케스트라이고요. 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숭실대 만도련 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실력이 변함이 없군요. 네. 자, 다음은 교가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교 교가는 아시는 것처럼 평양숭실대학 학생이자 서울숭실대학의 교수이셨던 다형 김현승 시인이 작사를 하셨고요. 또 숭실동문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교가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문방송 김인섭 주간 교수님께서 간단히 광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념식 행사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때 그 우리 명함통에 명함모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 본교 방송국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행사 내용 전체를 CD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3시간 무료 이용권 주차증이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숭대 기자 동인회하고 숭실 기자 동인회하고 숭대 언론 동문회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만찬 끝나고 좀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기 전에 지금 숭대 15 90주년째 기자들로 일하고 있는 숭실대 신문방송국 기자와 국장들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앞으로도 좀 나오죠. 현재 숭실대에는 5개 언론국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치르고 있는 국자신문 숭대15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자신문 숭실타임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방송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숭대15 국자신문에는 지금 5명의 기자가 8면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이소현 국장입니다. 숭대15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인인데 같은 이름의 이소현 문화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태욱 사진부장입니다. 전주현 사진인가? 대학부 정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방현재라 문화부 정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숭대15는 지금 이 5명의 기자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동규 교내방송 국장입니다.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학교 교가를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고 순서를 치렀는데 2분 30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교내방송국에서 한 달이 넘게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도 망쳐가면서 아주 어렵게 자기들 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경 인터넷방송국장입니다. 오늘 숭대15 90년 기록영상, 역사 기록영상을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화 영자신문 숭실타임즈 국장입니다. 김혜리 교지편집위원회 국장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인사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촬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간 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께서 또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 신문 방송 이끌어가고 있는 후배들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영상 세대라 그런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없던 부서가 한 군데 생겼군요. 인터넷 방송국까지 네. 5개 신문 방송 국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예, 옆에 신지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대학 방송국 출신입니다. 저희도. 예. 중간고사 참 많이 망쳤습니다. 기말고사도 망쳤죠. 네. 그러나 덕분에 또 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자, 숭대15 창간 9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참 이렇게 뜻깊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공식적인 이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가지신 후에 만찬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들 나누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lobal Brain, Sungshil University.
숭실대학교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캠퍼스의 대혁명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숭실은 숭실 2010 마스터 플랜을 통하여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5년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형남공학관 완공에 이어 2007년 웨스트민스터 홀과 조만식 기념관의 완공으로 멀티 캠퍼스의 체계적인 블록화를 이루었으며 대학의 경영 환경을 선도하는 민간 자본 유치 사업으로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기숙사와 대규모의 숭실 교육문화 복지센터, 4천억 원 규모의 광명 제2캠퍼스 건립으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첨단 교육시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숭실대학교는 IT 특성화 대학의 명성에 걸맞는 최첨단 글로벌 캠퍼스의 구축으로 숭실인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숭실의 변화와 혁신이 글로벌 숭실의 미래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전자계산학과를 설립한 숭실대학교는 2006년 국내 최초로 IT 대학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정보화 분야의 메카로서 세계 IT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숭실은 실용학문의 전통을 이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복수 전공과 연계 전공을 권장하며 학문 분야 평가 최우수 등급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된 숭실의 입시 특성화 정책은 최근 입학 성적 및 취업률 급상승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숭실 교수진은 새로운 교육 방법의 연구 개발로 숭실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숭실의 특별한 교육이 세계와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SUAP 유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 학기 500여 명의 재학생을 해외 유명 대학에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 교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공동 학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숭실의 캠퍼스를 세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재학생 모두가 글로벌 시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원어민 어학 교수에게 총 4학기의 체계적인 영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합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숭실의 인재들은 글로벌 브레인이 되기 위한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세계를 향한 실천적 나눔과 섬김의 리더십, 숭실이 탐구하는 진리이며 참된 교육의 의미입니다. 숭실의 인재들은 5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활발한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또한 섬김의 리더십 등의 필수 과목을 통한 교육은 나눔의 생활과 참된 봉사를 실천하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세상 곳곳의 아픔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믿기에 숭실인들은 오늘도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된 숭실대학교는 애국가의 안익태, 독립운동가 조만식, 템플턴상 수상에 빛나는 한경직 목사 등 민족과 현대사를 빛낸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대학의 폐교로 대응했던 유일한 민족 자존의 숭실대학교. 1954년 서울에 재건되어 고귀한 민족 자존의 뜻을 이어받은 숭실 110년. 그 찬란했던 역사의 빛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빛으로 글로벌 숭실의 웅장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왜 세상은 숭실을 주목하는가? 숭실 2010 프로젝트에 의한 캠퍼스의 대혁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입시 특성화 정책, 글로벌 브레인 양성을 위한 세계대학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상이 주목하는 숭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Global Brain, Sungshil University.